안녕하세요. 너치세일즈 판매를 서비스로 바꾸는 기술 박훈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ow to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꽤 많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제 파악, 니즈 환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호기심 질문도 있었고, 또 신뢰와 관련된 그러한 질문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잘 들어보셨다면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세일즈,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고 센스가 있다면, 또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상담을 지향했다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잘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센스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간에 잘 들어보신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라는 질문의 방법을 알고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대답하고 쉽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답하기 쉽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대답하고 쉽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물었는데 대답하기 싫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말하기 싫은 거죠. 사람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죠. 싫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대답하고 싶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답하기 쉬워야 합니다. 뭔가 말은 대답은 하고 싶은데 이것을 뭔가 좀 정리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대답하고 쉽게, 대답하기 쉽게를 생각해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대답하고 쉽게에 관한 부분, 그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하고 쉽게 질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대답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질문을 들었는데 대답하고 싶지 않다.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계가 편하지 않을 때 대답하고 싶지 않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제 비즈니스 관계라면 아직 그렇게 친해진 관계가 아닌데, 편안한 관계가 아닌데, 또 서로 어떤 신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하고 싶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의도가 의심될 때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묻는 것은 내 정보를 캐내서 뭔가 자신들의 그 상품을 팔려고 하나 보다 라는 그런 의심이 든다면 대답해 주고 싶지 않겠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싶겠죠. 자, 다음은 내가 대답을 했을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비즈니스의 목적대로 나의 문제를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대답하게 되잖아요. 정보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대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나한테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이 캐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짜증이 나겠죠. 대답하고 싶지 않겠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사의 어떤 미래 비전, 내년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답하고 싶지 않겠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또 그 개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그것을 적절히 상대방이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물어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을 해도 잘 듣지 않을 때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었으면 잘 들어야 되는데 경청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답하고 싶지 않죠. 경청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위의 내용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끄덕인다거나 뭔가 반응을 보여야지 대답하고 싶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대답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자, 다음은 취조로 느껴질 때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을 할 때 그 어떤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또는 그 모습의 자세가 이렇게 말투가 취조로 느껴진다면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어떤 취조로 느껴질 수 있다면 대답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할 때 대답하고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또한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답하고 쉽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에 관한 부분은 앞에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세일즈 미팅에서는 호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기심은 즉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고 또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대답하고 답변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이후에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입장에서 묻고 싶은 말이 있지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대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말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아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회사, 오늘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만나야지만 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은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답하고 쉽게 질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답하기 쉽게 질문해야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답하고 쉽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답하고 쉽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언제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호기심, 신뢰, 사전조사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답하기 쉽게 질문하기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티 세일즈 박훈재였습니다.